지금부터 한국사학 능력 검정 시험 고급 심화편 출제 경향 분석 선사시대편 46에서 50회 부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47회부터 이제 고급에서 이제 심화로 이제 개편이 됐는데 뭐 그렇게 뭐 많이 바뀐 건 없어요. 뭐 거의 뭐 유사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출제 경향에서도 선사편도 뭐 거의 이전과 거의 뭐 차이가 없습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선사시대는 크게 뭐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철기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뭐 철기만 단독적으로 물어보는 것은 예전에도 없었고요. 이 회차본에서도 없었습니다. 그다음에 고조선, 그다음에 초기 국가에서 부곡, 동산, 부여, 고구려, 옥저, 동해, 삼한 뭐 골고루 나왔어요. 분포가 뭐 그렇게 뭐 평이하게 나왔으니까 자 그렇다면 이제 실제 문제를 통해서 어떻게 출제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1. 가시대 생활 모습으로 오는 것은 자, 단양, 수양계주에서 술토된 이 쓴배지르기는 주목도끼와 함께 모모 시대 대표적인 유물 중에 하나입니다. 쓴배지르기와 함께 돌날 몸통 등의 뗀석기가 바로 구석기 시대의 그런 도구가 되겠죠. 신석기 시대는 간석기가 되는데 자, 다시 뗀석기에서도 이 주먹도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로 전기에 많이 보이고요. 쓴배지르기는 이제 후기에 많이 보입니다. 약간 창에 그 날같이 생겼죠. 그리고 뗀석기는 주로 무슨 개자로 끝납니다. 긁게, 밀게, 자르게 등등등등. 자, 그렇다면 이제 구석기 시대는 뭘 제일 많이 물어보느냐? 굉장히 원시적인 삶은 이제 의식주를 통해서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됩니다. 자, 제일 중요한 게 식생활인데 사냥, 채집 뭐 이런 걸 하겠죠. 이런 걸 하려면은 이동 생활을 하겠고 이동 생활에 맞는 거주 형태는 자기가 직접 짓기보다는 그냥 있는 거 쓰는 거죠. 동굴이라든지 아니면 약간의 손을 대서 텐트 같이 생긴 막집 뭐 이런 자리가 보이죠. 자, 그래서 정답은 바로 1번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동굴 막집이 굉장히 자주 나온다는 거 꼭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자, 나머지 보도록 하죠. 가락바퀴를 이용하여 실을 뽑고 뼈바늘을 이용해서 옷을 지어 입었다. 아. 자, 이거는 이제 신석기 시대가 됩니다. 신석기 시대가 되면은 좀 더 도구가 발전을 해서 이제 옛날 구석기 시대는 이제 가죽을 벗겨서 그냥 입었는데 옷을 이제 지어 입게 되죠. 그게 바로 가락바퀴와 뼈바늘인데 이게 굉장히 많이 출제된다는 거 꼭 알아두시길 바라고요. 청동길이의 뭐 반달돌칼처럼. 자, 다음 명도전. 명도전은 이제 전국시대 북경에 있었던 근처에 있었던 이제 연해 화폐죠. 이러한 중국과 교역을 한 것은 이제 철기 시대 이후가 됩니다. 뭐 명도전이라든지 전국 시대를 통일한 이제 진해의 반량전, 그다음에 전한 한무제 때 오수전 이런 것 등이 중국 화폐가 우리나라에서 다량 출토되는데 이게 바로 철기 시대 때 중국과 교류란 증거가 되겠고요. 철제 농기구 이건 뭐 당연히 철기가 되겠죠. 자, 조심할 게 그렇다면 청동기 시대는 청동 농기구를 쓰느냐? 청동 농기구는 없다는 거. 여전히 청동기 시대를 할지라도 고가이기 때문에 청동 농기구는 쓸 수 없고 여전히 간석기로 썼고 대표적인 것이 이제 뭐 반달 돌칼 같은 경우에 이제 석기죠. 이게 바로 청동기 시대 농기구다. 그다음에 청동 방울, 청동이니까 당연히 이건 청동기 시대가 되겠죠. 자, 정답은 1번이 되겠고요. 다음 2번. 가시대 생활 모습으로 오는 것은 공주 석장리에서 남한 최초로 모모 시대 유물인 자, 찌개 무슨 개자로 끝나고 주먹도끼 등 뗀석기가 출토되었다. 이제 구석기 시대가 되겠죠. 자, 구석기 시대 제일 많이 물어본 게 제가 뭐라고 했냐면 사냥 채집, 이동생활에 맞는 거정태, 동굴이나 막집 2번이 되겠죠. 자, 반달들 컬러 벼농사가 시작이 됐고 여전히 석기를 농기구로 사용한 거 청동기 시대죠. 신석기 시대 농경과 목축이 시작이 됐지만 신석기 시대는 벼농사가 아니라 조, 피, 수수 같은 잡곡류를 이제 생산을 했고요. 거푸집을 이용하여 청동 무기를 제작했다. 자, 그러면 이건 뭐 청동기 시대가 되는데 뭐 보는 사람에 따라 좀 달라요. 거푸집을 이용했다는 것은 청동기를 이제 대량으로 제작이 가능하다는 것이고 이것은 청동기 후반에 가서 나타나고 혹자는 이것을 철기 시대와 겹치기 때문에 철권과 겹치기 때문에 초기 철기라고도 보고 뭐 보는 각도에 따라합니다. 뭐 청동기라고 해도 되고요.
자, 빗살무늬 토기는 바로 신석기 시대를 대표하는 그런 토기죠. 음, 그렇다면 청동기 시대를 대표하는 토기는 무늬가 없는 민무늬 토기가 되겠고, 꼭 이러한 토기만 있는 것은 아니고 신석기 시대 때 빗살무늬 토기보다 앞서서 이른 민무늬 토기, 덧무늬 토기, 압인문 토기 이런 것들이 있었고요. 청동기 시대도 민무늬 토기 외에도 뭐 붉은 간토기라든지 미송리식 토기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가락바퀴와 뼈바늘 옷을 만들었다. 이거 신석기 시대라고 그랬죠. 예. 자, 정답은 2번이 되겠고요. 3번 가시대 생활 모습으로 오른 것은, 자, 농경 시작이 됐으면 정착 생활 하겠죠. 예. 자, 농경과 정착 생활이 시작이 된 거 이동 생활이 아니라 이동 생활이 아니라 이것은 신석기 시대가 되겠고, 대표적인 유적지가 바로 암사동이 있습니다. 자, 빗살무늬 토기, 또 땅을 파서 움집, 이제 동굴 같은 것이 아니라 갈돌과 갈판, 이게 이제 대표적인 이제 간석기가 되겠죠. 매끈한 이걸로 도토리 같은 거 갈아보죠. 신석기 시대예요. 신석기 때 생활 모습. 자, 신석기 시대를 대표하는 토기는 빗살무늬 토기고, 가락바퀴와 뼈바늘을 이용해서 옷을 집어 입었다고 했었죠. 예, 이게 뭐 제일 많이 출제가 된다는 거. 예,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고, 자, 나머지 분석하죠. 돌방무동 석관묘에 시신을 배장하였다. 이거는 삼국 후반에 가면은 이제 돌방무덤으로 이제 거의 통일이 됩니다. 삼국이. 그 다음에 명도전, 연회화폐, 반량전, 진나라의 화폐 이런 중국 화폐가 출토됐다는 건 중국과 교류를 했다는 것이고, 이것은 철기 이후가 되겠고요. 철제 농기구, 쟁기세사랑 역시 철기. 거푸집을 이용하여 비파형 동검을 제작하였다. 동검이 나왔으니까 이제 청동기이긴 한데, 예, 이제 비파형 동검에서 만약에 세형 동검, 독자적인 것이 아니라 이제 세형 동검으로 나온다면은 이제 후기 청동기, 또 거푸집도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비파형 동검 보통 수입을 하는데 이렇게 제작을 했다는 것은 이제 기술이 더 발달한 후기 청동기 때가 되겠고요. 에, 뭐 혹은 뭐 초기 철기다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다고 그랬죠. 예. 아무튼 청동기인 것은 확실하고요. 자, 정답은 2번이 되겠고, 다음 4번 가시대 생활 모습으로 오른 것은, 자, 이게 지금 그 갈돌과 갈판이죠. 그리고 농경과 정착생활 시작이 됐다. 이건 뭐 신석기 시대가 되겠네요. 자, 신석기 시대. 가락바퀴와 뼈바늘. 또 그 외에도 또 뭐가 있냐면은 이제 빗살무늬 토기가 대표적인 토기다. 뭐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고, 용도는 식량을 저장하는 것이다. 예. 자, 나머지 볼까요? 동굴이나 막집에 살았다. 구석기 시대. 자, 지배층 무덤. 자, 계급이 나타나고 생산력이 발전하니까 잉여 생산물을 갖는 그런 계급이 출현하고, 이러한 계급 지배층들은 막 인력을 동원시킬 수가 있겠죠. 그래서 거대한 무덤, 고인돌을 축조하겠죠. 이렇게 계급이 발생하고 어, 이런 거대한 무덤이 나타나는 거. 이거 청동기 시대 이유가 되겠죠. 예. 그다음에 거푸집을 이용하여 세형 동검을 제작하였다. 자, 동검이니까 청동기긴 하지만 예, 청동기 후반에 가서 이런 것이 나타나고, 혹자는 초기 철기라고도 한다. 철제 농기구, 이거는 뭐 철기 시대가 되겠죠. 자, 정답은 그래서 4번이 되겠고요. 5번 가시대 생활 모습으로 오는 것은 이렇게 기타처럼 생겼죠. 예, 이게 동양의 기타에 해당하는 자, 비파형 동검이 되겠고, 청동기 시대를 대표하는 그러한 아, 유물이 되겠습니다. 자, 그 외에도 이제 민무늬 토기, 예, 청동 시대를 대표하는 토기고, 거푸집 후반기에 가면은 청동을 주저하는 틀이 나타나죠. 자, 청동기 시대 하면은 이제 계급이 출현하고 지배층, 군장이 나타나고, 이러한 사람들의 그러한 출현을 볼 수 있는 것이 거대한 고인돌의 축조가 바로 인력 동원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거대하니까.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나머지 보죠. 동굴이나 막집에 거주하였다. 구석기 시대 농경과 목축이 시작이 됐다. 시작이 된 것은 신석기 시대고, 벼농사가 시작된 것은 청동기, 철제 농기구, 철기, 주먹도끼, 집게 이런 거는 이제 뗀석기가 되죠. 예, 구석기 시대가 되겠습니다.
6번 가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오는 것은 자 위만이 나오네요. 예, 또 준왕이 나오고 자 이거는 바로 고조선에 대한 내용이죠. 자 고조선의 역사를 보면은 청동기 문화에 기반을 둬서 단군 조선이 예, 이제 건국을 했고 자 그러다가 이제 쭉 나가다가 이제 BC 3세기경에 고조선에 대한 기록이 자주 나옵니다. 거기 나오면은 이제 고조선이 중앙 집권화되는 뭐 그러한 모습을 보이는데요. 뭐 부왕 준왕과 같이 왕위가 이제 세습이 되고 뭐 상 대부 장군과 같은 뭐 그러한 관직명이 나타난다는 거. 그러다가 BC 283년경에 연해 침공 진계의 침공을 받아서 고조선의 중심부가 유화 쪽에서 대동강 쪽으로 좀 옮기겠다는 거. 그 다음에 BC 194년에 위만이 여기 나오죠. 예, 위만이 유이민 세력으로서 진안 교체기 때 이제 우리 쪽으로 들어와서 왕위를 준왕을 원하는 왕이 되었다. 자 그런데 위만 조선이 이제 건국을 하면서 이제 철기 문화가 본격화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철기를 쓰면서 두 가지가 강력해집니다. 경제력, 그다음에 군사력. 그래서 어, 경제력은 뭐 당연히 생산력이 굉장히 늘겠고 군사력도 이제 주변 지역을 막 정복을 하기 시작합니다. 뭐 진번이라든지 임둔 이런 지역을 복속을 시키기도 하고요. 이렇게 힘이 세지니까 아, 고조선 남쪽 한반도 중남부 지역에 이제 오늘날 삼한의 전신이 되는 진이라는 열맹체와 중국 거대 왕조인 이제 한 사이에서 중개 무역으로 많은 이득을 취하게 됩니다. 결국 중국 한무제는 이를 용납할 수 없어서 결국 고조선을 침공해서 결국 BC 108년에 결국 멸망하게 되는데 결국 그 철기 문화를 수용해서 강력해진 것이 오히려 독이 됐다는 거. 뭐 이런 걸 잘 알아두시고요. 자, 이런 것은 이제 고조선의 전체적인 역사를 물어보는 문제가 있는데 이제 간단하게 되는 경우는 뭐 내울 게 뻔해요. 고조선의 사회상을 보여주는 거, 팔조법 또는 범금 팔조라고도 합니다. 오존날 전해지는 것은 8개가 아니라 3개의 조항인데 살인, 상해, 절도 요 3가지 조항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고요. 자, 나머지 볼까죠. 국가의 중대사를 귀족들이 모여서 정사하면서 논의했다. 이거는 백제의 귀족회의가 됩니다. 고구려는 제가회의, 신라는 화백회의가 있죠. 마리깐 대군장이라는 왕의 칭호를 사용하면서 김씨가 왕위를 독점 세습하는 자 이것은 신라가 되겠죠. 근데 신라는 마리깐 이전에 거서간, 차차웅, 이사금 특히 이사웅 시대는 꽤 상당히 길었는데 박석김 돌아가면서 왕위를 이제 누렸는데 이제 마리간을 칭호로 사는 네모랑 때부터는 김씨가 왕위를 독점 계속 세습하게 됩니다. 자 여러 가들 마가, 우가, 저가, 구가, 말, 소, 돼지, 개 이들이 다스리는 4개 구역 사출도가 있어서 왕가 다스리는 구역까지 해서 5부적 연맹체 이거는 부여가 되겠고요. 빈민을 구제하기 위해서 춘대 추납 봄에 곡식을 꺼주고 가을에 갖게 하는 진대법을 시행한 나라는 고구려죠. 고구려 고국천왕 때 밀파소의 권위로 시행이 되었습니다. 7번 가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오는 것은 자 아들을 거쳐 손자 우거 때 이게 이제 위만 조선 위만의 손자가 우거 때인데 이때 이제 한의 침공으로 이제 멸망하게 됩니다. BC 108년 그 원인은 이제 중개 무역이랬죠. 어디 사이에 중국 한과 한반도 남부의 진이라는 연맹체 사이에서 자 고조선에서 나올 것은 이제 뻔하다고 그랬죠. 첫 번째는 고조선의 사회상을 보여주는 규범, 범금 8조, 8조범, 살인절도 상해 3가지 조항이 뜨죠. 또 하나는 유만조선 이후에 철기가 본격화되면서 주변 지역을 정복을 하고 생산량이 크게 는다고 그랬죠. 예, 그래서 주변 지역 진번과 임둔을 복속시켜 세력 발전했다. 나중에 한사군 중에 고조선 지역에 이제 진번 임둔군이라는 것이 또 따로 있었습니다. 낭랑, 현도 외에 자 그다음에 나머지 보도록 하죠. 그래서 정답은 디귿님 5번이 되겠고요. 22담 내 왕족을 파견하였다.
이거는 이제 백제 웅진 시대 때 무령왕이 이렇게 했었죠. 특수행정구역 빈민구제하기 위해서 진대법을 시작했다. 이거 아까 고구려 고국천왕 딸이죠. 을파소의 권위 춘대춘합의 그러한 빈민구제제도다. 자, 22남로 진대법은 선지로도 많이 나오니까 꼭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다음 8번 가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고구려 백제의 기원은 어디서 나왔느냐. 자, 이게 한반도가 있으면 백두산에서 이제 숭화강이고 숭화강의 중상류 쪽에 자리를 잡는다가 바로 이제 부여가 되겠죠. 부여에서 나온 것이 동가강 유역 쪽에 압록강이 지류인 이제 고구려가 되겠고, 고구려에서 다시 이제 주몽이의 아들 중에서 이제 온조와 비류가 따로 또 나와서 만든 것이 바로 백제가 되겠죠. 예. 그다음에 부여를 물어보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특히 백제 같은 경우는 부여에 대한 계승의식이 강해서 왕족의 성씨가 바로 부여씨이고, 성왕 때는 북쪽의 부여가 망했지만 우리는 남부여를 통해서 부여를 계승하겠다, 그런 의지를 보여주고 있죠. 자, 숭화강유역, 사출도, 말소계, 대지, 연맹왕국. 그다음에 부여하고 고려는 뭐 이렇게 가까운 사이는 아니지만 풍속적으로는 굉장히 유사해요. 그래서 법규범으로 일책 12법 절도죄에 대해서 12배로 깎이는 제도인데, 고구려와 공유하고 또 하나는 혼인제도 중에서 형이 죽으면 형수를 동생이 취한다는 형사취수제. 예, 이것도 이제 고구려와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런 걸 이제 초기국가, 철기 문화의 기본은 초기국가 문제인데요. 초기국가에서 꼭 알아둘 것은 첫 번째는 제천행사는 반드시 정리를 해야 되고요. 추사감사에 해당하는 옥조 빼고는 다 있으니까 잘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통치 구조 형태, 뭐 사출도라든지 부여의 뭐 그다음에 뭐 군장의 뭐 명칭이라든지 뭐 제사장 뭐 이런 거, 그리고 이제 재정일치인데 이제 사만만은 재정 분리라는 거, 소도의 뭐 그런 증거 이런 거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혼인 형태, 예, 뭐 예를 들면은 이제 옥조에는 이제 민며느리, 이제 반대인 예, 서옥제는 이제 고구려 등등등등, 뭐 이러한 혼인 형태 꼭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뭐 자잘한 뭐 특산물이라든지 뭐 매장 풍습 뭐 이런 것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하나씩 그럼 부여에 대해서 이제 그 제천 행사를 꼭 알아두는데, 부여의 제천 행사는 영고가 되겠고, 자, 부여의 제천 행사는 영고인데 이게 12월이에요. 대부분 다 10월이에요. 추수 때인. 근데 왜 12월이냐? 여기는 정상적인 이제 벼농사이기 힘들어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목축업, 추운 만주 벌판이니까 이제 목축업이 발달하겠죠. 예, 그러한 유수비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제천 행사 한번 정리해 보면 부여의 영고, 그다음에 고구려는 동맹, 동례는 무천, 옥전은 없고, 사마는 이제 두 번 있어요. 5월제와 10월제, 10불일 때, 거둘 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혼인풍습으로 민며느리제가 있었다. 이제 신부를 시댁에서 미리 확보하는 민며느리제가 있었던 나라는 옥조가 되겠고요. 이거에 반대가 되는 신랑을 신부 쪽에서 미리 확보하는 서옥제는 일종의 대리사회제가 되는 거죠. 이거는 고구려에 있었고, 예. 그 다음에 부족 간의 경계를 중시하는 책화, 가장 폐쇄적인 국가는 바로 옥조 밑에 있는 동해가 되겠습니다. 자, 각 부족마다 경계를 정해놓고 침범 시 배상을 내게 하는 제도이죠. 자, 이거는 동해가 되겠고, 목지국을 비롯한 많은 소국을 했다. 이거는 사만이 되는데, 사만이 마한, 진한, 변한 이렇게 나눠지고, 다시 마한이 엄청나게 많은 국가들이 있는데 그 영도 국가가 목지국이 됩니다. 그래서 이 목지국은 마한의 대표제이자 사만 전체의 우두머리 국가로 이제 군림하였다. 그렇지만 뭐 이렇게 중앙집권 국가인데 뭐 이래라 못하는 뭐 그러한 형태가 되었습니다. 자, 아무튼 부여에 대한 설명하는 거 제천행사 12월에 영고, 정답은 2번이 되겠고요.
9번 밑줄근 이난에 대한 설명을 오는 것은 자 이난에는 왕이 있고 벼슬로는 상가, 대로, 패자, 고추가 등등등등이 있었다. 자 이 고구려라든지 부여 같은 경우에는 부족장을 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헷갈려요. 명칭이 같은 말이 많아서. 그런데 구별하는 요령이 있어요. 가는 가더라도 요게 나오면 고구려예요. 고추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 고자 들어가니까 고구려랑 관련돼 있겠구나. 예. 이 고추가는 이제 그 특별한 이제 왕족 또는 이제 왕비족 중에서 이제 좀 혈통이 높은 그러한 가문에 붙여주는 그러한 명칭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마치 뭐 그 신라에 보면 뭐 성골, 진골 뭐 이런 것처럼 있듯이 조금 더 이제 지위가 좀 높은 그러한 부족장이라는 거, 그러한 등급이라는 거 꼭 알아두시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조의 서인 만약에 사자만 있다면 부여도 뭐 대사자, 사자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조의 선인은 고구려에서만 볼 수가 있다는 거, 이게 하나의 힌트라는 거. 그 다음에 제가들이 모여 회의했다. 제가 회의, 고구려의 귀족 회의가 되겠죠. 자, 그러면 고구려에 대해서 찾는 것인데, 자, 고구려는 그 시작한 곳이 이제 그 오늘날 졸번 지역인데, 뭐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굉장히 험악한 지형이에요. 정상적으로 뭐 농사 지으면서 발전할 수 있는 형태가 아니에요. 그래서 일찍부터 고구려는 아, 약탈 경제로 나아가게 됩니다. 이제 주변을 이제 침공을 하는 것이죠. 전투 민족으로 발전하게 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각 집집마다 그러한 창고가 있어요. 뺏어놓은 거 이제 보관하는 이제 부경. 이게 바로 고구려의 어떤 풍속 중에 하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고요. 자, 이거 잘 모르도 나머지가 다 고구려가 아닙니다. 자, 다른 데는 다 10월인데 12월에 영고라는 제천행사 이거 부여했죠. 목축업의 어떤 풍속이 남아 있는 거. 자, 민며느리제, 예부제 이거는 옥조라고 그랬죠. 반대인 예서제, 서방을 미리 확보하는 서옥제를 시행한다는 고구려. 자, 폐쇄적인 국가, 음락마다 경계를 정했고 침범 시 배상하기 전 책화. 이거 동해라고 그랬죠. 그다음에 소도. 제사장이 천군이 다스린 지역이 소도인데 범죄자가 들어가도 군장이 이걸 잡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재정이 일치가 아니라 재정 분리다. 거의 모든 국가가 다 옛날에 고대 국가에서는 재정 일치인데 여기서는 이제 분리되는 그러한 좀 독특한 형태를 보여주고 있다. 이거는 사만의 그러한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만 소도는 굉장히 자주 나온다는 거 꼭 알아두시기 바라고요. 다음 10번. 자, 철기 시대에 등장한 나라들 부국동삼의 초기 국가들이죠. 혼인 풍속.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은 부고 옥 동 3이 있는데 사만은 특별히 뭐 혼인 형태가 나온 게 없어요. 부여 고구려는 자, 공통적으로 일단 형사 시수제가 있고 고구려도 형사 취득 있지만 이제 시험 문제 자주 나오는 것은 이제 서옥제 대리사유제 나오는 거 이거 꼭 알아두시고 옥조는 이거의 반대인 민며느리제. 동해는 이제 가장 폐쇄적인 국가에서 시족 사회의 유습인 족외원 배우자를 다른 시족에서 찾는 이 풍습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보면은 이제 여자아이를 미리 키워서 며느리 삼는 민며느리제니까 이거는 이제 옥조가 되겠죠. 나는 반대로 신랑이 신부 쪽에서 미리 오두막을 짓고 사는 이제 서옥제가 되겠고 이 서옥제는 바로 고구려의 풍속이 되겠습니다. 자, 가는 옥조, 나는 이제 고구려가 되겠는데요. 자, 초국가에서 통치 형태를 알아두는데 옥조하고 동해는 가장 후진적 형태가 돼요. 나머지는 다 왕이 존재하지만 여기는 왕이 없고 군장 단계에 머무르게 되었어요. 그러한 군장의 이름이 뭐가 있냐면 육군 삼노 같은 군장이 있었다. 왕은 없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자, 하나씩 보도록 하죠. 여러 가들이 별도로 말, 소, 개, 돼지를 상징하는 사출도를 주관하였다. 이거는 부여에 대한 설명이죠. 그러니까 틀렸고. 자, 그 다음에 옥저는 외울 게 제일 간단해요. 민면이하고 또 하나가 자,
그 매장 풍습 중에 이제 가족 공동묘가 있습니다. 예. 가족이 이제 유고를 다 한꺼번에 이제 안치시키는 것이죠. 나중에 한꺼번에 모아가지고 이게 바로 옥저만의 독특한 풍습이라는 거. 예. 그래서 정답은 바로 2번이 되겠고요. 음락 간의 경계를 중에서 책하 배상 책임지는 것이죠. 침범시 이거는 가장 폐쇄적인 국가 동네. 자, 그 다음에 철이 많이 생산이 되어 낙랑과 외에 수출하였다. 철의 국가 우리 가야 생각하죠. 가야의 전신이 변한. 예. 이건 뭐죠? 사만에 해당하는 것이 되겠죠. 사만 중에서도 구체적으로 변한. 예. 그 다음에 제사장인 천군과 이가 다스리는 소도가 있어서 범죄자를 이제 군장이 잡아가지 못한다. 재정 분리. 이거는 사만이 된댔죠. 예. 다 틀렸죠. 자,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11번 가난에 대한 설명으로 오는 것은 산천을 중시하여 음락마다 경계가 있어서 침범시 변사께는 체크가 있었다. 동해가 되겠죠. 예. 자, 동해에 대해서 물어본다면 어떤 것이 있느냐? 이거 외에도 이제 혼인 풍습으로 조계원이 있고 정치 형태는 뭐 옥조라든지 동해라든지 둘 다 군장 국가 단계로 끝났다는 거. 군장 이름은 읍군 삼로 이런 게 있고, 자, 그 다음에 동해에 제천 행사 무천이 있죠. 예, 10월에 무천. 그 다음에 예, 뭐 요거밖에 없어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동해만이 이제 자주 나오는 것이 특산물이 단군, 과하마, 반어피가 되겠고, 뭐 참고로 이제 옥전은 이제 소금이 유명하다는 거, 요거 정도만 또 따로 전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정답은 바로 3번이 되겠습니다. 읍근 삼로는 지배자가 있었다. 군장이 되겠고, 왕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것은 옥저나 동해가 똑같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신성적인 소도가 존재해서 재정 분리의 모습을 보여주는 재정 분리. 이건 사만이 되죠. 제사장이 천군이 다스리는 이로써 범죄자가 들은 군장이 잡아가지 못했다. 정삼에 모여서 재상을 선출했다. 이거는 백제랬죠. 고구려는 제가 왜 신라는 화백회의. 다른 데는 다 10월인데 12월에 영고라는 제천 행사를 열어서 목축국가의 풍속을 보여준다. 이거는 부여. 도둑질한 자에게 12배로 일책 12법이죠. 이거는 두 나라가 다 해당이 된댔죠. 고구려도 되고 부여도 된다는 거. 똑같은 것이 또 뭐가 있냐면 이런 공통된 풍습이 형사치도제도 있다는 거 꼭 정리해 두시길 바랍니다. 12번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오는 것은 신제, 읍차 등의 지배자 굉장히 많은 소국으로 분열이 돼 있어가지고 군장도 너무 많아요. 신지, 읍차, 뭐 부래, 뭐 검독 등등등등 굉장히 나라가 복잡하다는 거. 그 다음에 변홍사가 발달하고 따뜻하고 그 다음에 5월제와 10월제 그러면 이거는 사만이 되겠죠. 자, 그러면 사만에 대해서 물어볼 수 있는 건 뻔해요. 소도밖에 없어요. 예. 신성 지역인 천군이 다닌 신성적 소도 범죄자 못 들어가도 못 잡아간다는 거. 예,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특별히 뭐 어렵게 나온다 그러면은 사만 중에서 변환이 철이 많이 생산이 돼서 뭐 수출, 낙랑외라든지 이런데 수출했다. 이거는 나중에 이제 금강가에까지 이어지죠. 자, 나머지 보도록 하죠. 혼인풍습으로 민멸 이제 며느리 비리 확보하는 거, 옥저 반대인 서옥저는 고구려. 대가들이 사자, 조의, 선인. 사자는 부여도 볼 수 있지만 조의, 선인. 그다음에 고추가 이게 나오면은 이거는 고구려라고 했죠. 예. 남의 물건 쓸 때 12배 된다. 일책 12법. 이거는 부여도 해당이 되고 고구려도 해당이 된다. 특산물 단군, 과마, 반어피는 동해. 소금은 옥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고구려는 약탈 경제라서 부경이라는 창고가 있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상을 통해서 고급 심화 선사편 중 이제 선사시대편 출제 경향 분석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